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시엘 변호사 휴가로 인해서 창업 정보에 대해서 함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시면서 가장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 중점적으로 오늘 좀 함께 풀어보고요. 이 밖에도 창업 아이템이나 창업 장소, 창업 종류, 또 요즘 유행하는 창업 트렌드라든가 또 경영하시면서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소상공인들 어려운 경영 문제 어떻게 좀 함께 풀어볼 수 있을지 궁금증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창업하시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점 함께 풀어보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잘 안 된다, 사업 업종을 좀 변경하고 싶다, 또는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싶다, 또 같은 업종이 너무 많아서 경쟁력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업하시면서 소상공인들 어려운 점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좀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창업하시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창업을. 많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노동자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학교에서부터 이제 계속 그런 걸 받아왔기 때문에 창업하는 순간조차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 창업 컨설팅 방식 중에 창업의 4가지 벽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창업의 4가지 벽.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4가지 벽에 이제 부딪힌다라는 그쵸. 말씀이시죠. 예. 네. 창업의 4가지 벽. 네. 오늘 이 주제를 정하신 이유는요? 자, 이게 제가 만든 이론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한번 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창업을 잘할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만들게 됐는데요.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소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던 분들은 창업을 할 때 남들이 처음 보는 죽이는 아이템을 찾거나 남들이 다 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아이템을 찾아서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다른 창업 컨설팅의 경우 대부분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친절하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런 전략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왜 창업하시면서 그것이 또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실 열심히 꽤 부리지 않고 하면 돈을 예. 벌 수 있지 않을까. 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 그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그건 바로 노동자적 마인드인 거죠.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하게 되면 더 크게 빨리 망할 수 있거든요. 네. 남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선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생성 원리는 비교 우에 따른 분업화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내가 경쟁력 있는 걸 갖고 남을 이겨서 그 분야를 먹는 거거든요. 네. 다른 말로 내가 남들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생존을 하려고 하니 전략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네. 영원히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력 전략이 될 수 없다. 예. 똑같은 업종이 많은 상황에서
나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시면서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경영하시면서 어려운 점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1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퇴직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치킨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라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라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의 치킨점이 몇 개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치킨점이니까.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게 나왔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간 다음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 치킨집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뭐 1, 2, 3등급은 뭐 치킨을 시키고 4, 5, 6등급은 뭐 치킨을 배달하고 뭐 7, 8, 9등급은 뭐 치킨을 튀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만큼 치킨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창업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제가 마지막 통계를 봤던 게 그때 35,000개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더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마 얼마나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4만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이 그 정도 되거든요. 편의점보다도 치킨집이 많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치킨집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치킨집 그걸 뭐라 그래요? 프랜차이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2시간이면 끝나요. 이게 뭐죠? 그 치킨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밀가루 같은 데도 튀김가루에다 넣어서 묻혀 가지고 튀기는 거 이제 튀김기 하는 거 이제 설명 듣는데 이제 2시간 코스예요, 그게.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교의 경쟁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데 치킨집을 세웠어요. 근데 치킨집이 잘 돼요. 그러면 옆에 치킨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저 집 잘 되니까 나도 차리면 잘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치킨집이 하나만 생길까요? 아니죠. 나만한 사이즈가 2개 이상 생기거나 아니면 나보다 2배 이상 사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분점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잘 됐을 때 얘기인데 근데 애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치킨집을 할 때도 이 지역을 내가 아예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크게 하든가 그러니까 다른 집들이 그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올 정도 사이즈로 크게 내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집은 만들 수 없는 치킨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치킨을 하시기 때문에 남이 시키는 걸 와가지고 그대로 튀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집에 새로운 또 치킨집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맛에서라든가 뭐 양에서라든가 그렇죠. 밀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2마리 치킨이죠. 한 마리 가격이 2마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남느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박리담회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 그게 일단 많이 좀 팔아보자. 양이라도 많이 줘보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는 그 경쟁 시장에서는 생존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치킨을 갖다가 자신만의 어떤 특화된 치킨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시장 경쟁력이 없다면 조금씩 줄여가지고 폐업을 하시고 다른 것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면은 적자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폐업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데 폐업할 돈조차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맞는 창업을 찾거나 취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창업을 공부하실 때 되게 중요하신 게 뭐냐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퇴직할 때 프랜차이즈 하나 잡아갖고 와가지고는 거기 가서 교육 듣고는 바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학이나
국가기관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듣고 나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 받고 창업 지원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어떤 그 사기꾼들이 있어요. 창업 컨설턴트의 칼을 쓴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엮이게 되면은 또 더 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새로운 형태로 하시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적자라면은 폐업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예. 예. 프랜차이즈 똑같은 치킨집 경영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치킨을 만들던지 그렇죠. 아니면 장사가 계속 안 된 경우에는 폐업도 하나의 전략이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 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또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니까 뭐 어느 기관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셔도 전화 주셔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컨설팅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네.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죠. 그걸 알면 제가 하죠. 그걸 왜 제가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걸 하면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 치킨집을 뭐 하면은 될 거다. 혹은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등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제일 대박이었던 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자신의 대단한 경력을 강의하시던 분도 있는데요. 자, 근데 그런 엄청난 경력도 전혀 새로운 창업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1998년 IMF 이전이나 가능했던 일이고요. 현재는 창업 자체가 엄청나게 전문화되어서 준비가 안 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과거의 마인드를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뭐 창업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해도 5조에 가까운 돈이 창업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여성 창업, 청년 창업, 그다음에 시니어 창업, 은퇴 창업,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 뭐 각종 특성화 창업. 청년 창업들.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는 청년 창업이고요. 만 39세 이상은 또 시니어 창업으로 또 분류가 되고 여성은 여성 창업 따로 있고요. 경당녀 지원 따로 있고요. 뭐 많습니다. 창업 지원금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창업 지원금도 이제 1,500만 원에서 기술 창업 같은 건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창업하지 마시고 교육받고 컨설팅 받고 지원금 받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그 코스를 다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6개월 코스고요. 컨설팅까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으시면 그것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 과정, 창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6개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준비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창업이라면 뭐 이런 프로그램 생기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있으면 또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아마
폐업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장기업 못지않게 요즘 폐업 참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창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관단체 또 대학에서 진행하는 뭐 창업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요즘 뭐 유행하는 트렌드 창업 또 뭐 아이템이라든가 장소 종류 뭐 창업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상공인들 지금 장사를 하시면서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어떤 업종을 좀 변경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앞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고요. 뭘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연한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창업자들은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네. 그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노동자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재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학교 꼬박꼬박 나가고 네. 선생님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시험 잘 보면 졸업증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창업이라는 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취직과는 달리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때부터 사업을 이어서 하면서 정말 많은 장벽을 부딪혀 보았는데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창업대학원을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크게 4가지 벽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창업의 4가지 벽이라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4가지 벽에 부딪힌다. 그래서 4가지로 나눠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벽 어떤 벽들이 있습니까? 먼저 제가 생각하는 창업의 4가지 벽은 첫 번째가 제품과 서비스의 벽이고요. 네. 두 번째가 고객의 벽, 세 번째가 경영의 벽, 네 번째가 입지의 벽입니다. 첫 번째가 제품과 서비스, 두 번째가 고객과의 이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경영, 그리고 네 번째가 입지의 벽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품과 서비스의 벽은 어떤 것을 말하게 됩니까? 뭐 방금 전에도 치킨 얘기도 하셨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창업을 할 때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쉽게 베낄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남은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큰 회사는 이익이 너무 적어서 손을 안 대고 작은 회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는 걸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따라한다 그래도 쉽게 따라할 수 없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해서 창업을 해 경쟁의 벽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회사는 이익이 너무 적어서 손을 안 대는 창업, 또 작은 회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어서 내가 변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아이템, 내가 지금 성업 중이고 다른 아이템을 또 개발을 해서 다른 아이템을 개발할 시간까지 벌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따라오지만 또 나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양파 치킨을 만약에 만들었다 칩시다 이거예요. 근데 양파 절임을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다가 먹어보면 맛 비슷한 거 금방 또 만들어요. 다른 집에서. 그렇죠. 근데 그 양파 치킨에다가 또 마늘을 섞어서 양파 마늘 치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한방백숙 양파 마늘 치킨을 만든다든가 그러면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를.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은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은 그걸 개발하는 시간 동안에 가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없으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그 제품을 이쪽에서 먹게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제품은 또 고가에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비슷한 게 창업 배워서 똑같은 업종을 옆에 차린다 하더라도 나는 또 새로운 개발을 개발해서 그쵸. 다른 제품으로 또 승부
걸어야 된다. 그렇죠. 예. 창업 장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늘 개발하고 머리 써야 되고 그렇죠. 아이디어 네. 이거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돌려야 돼. 혼자 그냥 하면 안 되고. 전문가와 함께 그렇죠. 늘 상담을 해가면서. 그렇죠. 예.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창업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시면서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4가지 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6335번, 764-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제품의 서비스 벽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고객의 벽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객의 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요. 고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따라서 고객 관리 기술이 꼭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을 해서 진짜 뛰어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맛을 봐주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맛을 보고 소문이 날 때쯤 적자가 쌓여서 폐업을 할 지경이 된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고객의 벽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실제로 창업을 할 때 몫이 제일 중요한 이유도 고객이 많은 곳에 고객이 많이 와서 제품을 볼 수 있는 곳에 차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아무리 잘 되는 식당도 지금 폐업을 하는 상황이 온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제품과 서비스에서만 최고가 되면 된다는 노동자적 사고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폐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례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일식집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호텔 경영식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식을 고급으로 잘하세요. 네. 근데 1년 만에 폐업을 했어요. 창업하시자마자. 하자마자. 네. 왜냐하면은 좀 후미진 동네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가게를 내고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먹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권에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서 먹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 호텔 형식에 비해서는 싸고 분명히 좋은 재료를 쓰지만 네. 누가 알아주겠어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봤던 게 뭐냐면은 억대 그 출연료를 받는 바이올리스트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연주를 했는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글쎄요. 20달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걸 연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했어요. 네. 32,000원 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큰 차이를 차지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1시간 연주하면 억을 받는데 근데 같은 장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 가기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마케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네요, 창업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고객의 벽. 고객의 벽이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인 겁니다. 예. 아마 3년쯤 모든 장사를 하려면 3년은 버텨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고객이 쌓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골이 처음부터 단골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고 먹으러 올 때마다 이 집은 나랑 맞는다라는 게 맞추는 게 결국 한 달 정도 걸려요. 제일 빠를 때가. 네. 그 한 달 이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또 한 달. 근데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야지 기본 고객이 완성이 되고 그 기본 고객 위에 이제 단골들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단골이 쌓이지 않는데 계속 운영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왔던 손님이 계속 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던 손님이 계속 오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손님이 오시는지는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을까요? 회원 카드 발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골인지 그리고 네. 보너스 포인트를 많이 받아가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쿠폰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단골인지 아닌지 저희 네. 서점 같은 경우에도 20명을 발급해주면 1명 정도가 단골이 돼요. 일부러 그 서비스 카드, 이게 보너스 카드를 계속 나눠주는 게 비용이 들더라도 네. 그 사람이 단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고객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고객의 벽은 어떻게 좀 허무셨는지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뭐 잘 모르고요. 저희 어머니 때, 아버지 때부터 계속 단골이 있었어요. 저희는. 근데 그분들은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원주 끝에서 끝으로 이사를 가도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중요하다. 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그 판매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품까지 만들어서 이게 무슨 몇 차 산업이라던데 이게 6차 산업이라고 요즘 얘기하거든요. 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요즘에 그게 좀 맞아 떨어질까요? 예. 요즘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가 요즘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수산물의 수출입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농산물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6차 산업, 그 중에서 특히 스마트팜 쪽으로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이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다 져가지고 유통망을 해가지고 판매까지 하는 건 마치 자기가 쌀을 다 져서 다 이고서 사람들한테 팔러 다니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시라든가 나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창업넷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서 보시면은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으셔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실례지만 지역이 어디신가요? 원주예요. 원주세요? 원주 쪽은 지금 거의 없고요. 횡성하고 문막 쪽에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창업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다 지원해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아니면 원주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은 그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으시면 조금 더 쉬운 형태로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가공식품 이것도 좀 예, 도와주신다고요? 예, 그 다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6차 산업이 왜 6차 산업이냐 하면 말이죠. 1차 산업 농업에다가 2차 산업 공업, 3차 산업 그 서비스업까지 다 세트로 묶어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경영 컨설팅을 받게 되시면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쪽으로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뭐 1차 산업이 제일 유망하시다. 그럼 1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단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거기서 이제 지원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스마트팜 지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육체 산업 같은 것이야말로 혼자 하긴 정말 힘들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의 또 창업 센터, 지원센터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경영의 벽인데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되면 회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직원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고 정작은 본인은 일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돈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경쟁자가 생기는데요. 짧으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비슷한 사이즈가 2개 이상 생기거나 2배 사이즈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애초에 이런 걸 상정해 두지 않고 창업 경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규모를 줄이는 걸 생각하지 않거나 폐업을 제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파산을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한 것처럼 사업은 창업보다 폐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뭔가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미련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게 손익계산서. 예. 네. 맞습니다. BEP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있지만 뱅크럽 이븐 포인트도 있어요. 음. 내가 이 지점에 가면 망한다. 이 점을 넘어가면 폐업도 할 수 없다는 지점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폐업 절차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입지의 벽, 경영의 벽에 속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하실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입지의 벽이 있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서점을 이제 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42년째 네. 하고 있는데 25년 차 때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 지금 서점 자리로. 근데 그 25년 동안 11번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사가 될 만하면 건물주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딱 보면은 이제 서점이 장사가 되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 네.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면 이제 서점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서 장사가 잘 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 고객들이 찾기 시작해 돈을 벌만 하면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해요. 네. 내가 장사를 할 때니 혹시 비싼 자리세를 또 내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세금, 월세를 좀 많이 올리는 거, 그렇죠. 네. 이제 월세를 감당 못하니까 또 이사를 가는 거죠.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막을 방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별 희한한 법령이 다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애초에 내가 버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고 언젠간 내놔야 될 자리다. 이전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대신에 남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단골 고객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이사를 가도 쫓아옵니다. 아예 시나 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시 안에만 있으면 쫓아오세요. 그리고 창업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조금씩 모집해서 자리를 이동해서 나중에 자신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장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창업의 4가지 벽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대 정겸 창업대학원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창업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